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이 16일 연속으로 유지 중인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해 메인넷은 필수고 가격 논란이 좀 종결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게 이 가격 논란, 해결이 계속 안 되고 있죠.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테니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보시면은 파이코인에 대한 내용들만 바로 살펴볼게요. 뭐 시황 분석 사실 할 필요가 있겠지만 시황 분석은 하루쯤은 좀 쉬어줘도 됩니다. 그죠? 자, 부의 재분배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해서 점점 더 많은 선구자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GCV의 위대함을 알리고 있다. 파이 네트워크의 성공의 기초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뭔가 내용이 나와서 여기 외국인들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결국엔 파이 생태계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파이 생태계를 위해 다 같이 GCV를 지지하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하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결국엔 31만 4,159달러 1파이당 이 가격을 계속해서 해외에선 선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가격을 선호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좀씩 다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흥미로운 소식이라 해서 파이체인몰 지갑은 매일 파이체인몰 토큰을 얻을 수 있는 원활한 방법을 제공한다 해가지고 파이체인몰이 뭐 채굴을 하는 것 같은데, 자, 마이닝 활동 전용으로부터 무려 3천이 아니라 3억 개, 3억 개가 맞나요? 3천만 개가 왔죠. 3천만 개의 PCM 토큰을 따로 마련해서 PCM 지갑에 대한 일일 참여 보상을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24시간마다 뭔가 채굴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유일무이한 게 파이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파생해서 파이체인몰 PCM을 만들었다라는 거, 사실 이거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까라는 이런 의문점은 좀 듭니다. 물론 파이체인몰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건 맞죠. 그러다 보니 이걸 이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다음 내용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3년 동안 이렇게 코어팀에서 속도 및 버그 수정에 대한 KYC 업데이트를 몇 번이나 보았지만 항상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설명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몇 주 몇 달이 지나고 개척자들은 KYC에 대해 계속 불평합니다. 맞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보시면은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1000만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좀 더 속도가 업됐다라는 이거, 여러분들 제가 엊그저께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파이코인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육안으로 눈에 띄게 보여지는 건 결국에는 KYC 인증을 내가 받았냐, 내 차례가 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파이코인이 열일하고 있다, 열일하고 있지 않다, 이런 걸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쭉 봤을 때는 지금의 파이코인의 위치는 어떤가라는 느낌을 받아보면은, 그렇게 내 차례가 안 왔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았다, 또는 아직도 KYC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더 기다려보면서 판단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어팀이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메커니즘에서 주요 기술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여 파이오니어가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속도를 2배 이상 높였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서 기쁘다. 파이 코어팀을 얻지 못했다. 최근 마이그레이션은 시작한 이유와 전혀 다르지가 않다. 그래도 코어팀은 원하는 대로 껐다가 다시 켜고 공은 이제 당신의 코트에 있다. 행동하세요와 같은 이렇게 내용을 읽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 솔직히 그런 발언은 좀 늦는다. 늦게 개척자들이 그러한 주장이 지쳤다는 의미고, 현실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또 다른 발표,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완료하지 않은 파이오니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비난할 수가 없고, 전문팀은 공은 당신 코트에 있다, 행동하세요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된다. 나는 그 말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으며 내 입장에서 큰 마이너스다. 그리고 솔직히 이 솔직한 견해는 퍼드가 아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죽지 않고 뭔가 계속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해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24년 이렇게 4월 27일에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모여가지고 파이에 대한 이런 모습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파이 코인을 위한 열정, 애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느껴진다. 그죠? 자, 이런 부분 살펴보고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지지를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정성과 이러한 태도들을 볼 때는 우리가 파이코인을 과연 무시할 수 있을까? 파이코인이 과연 망할 수 있을까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채굴하고 있는 파이코인은 결국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정말 만약에 이게 스캠이고 뭐 난리가 났다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죠.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지금 낮게 느껴지고 왜? 결국에는 거래소들도 이런 인기 때문이라도 분명히 상장을 시켜야 되고 분명히 수수료 얻기를 해야 되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볼 때는 파이코인은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파이 2, 3년 이상 채굴하신 분들 중에 소명서 제출 이후에도 아직까지 KYC 신청조차 못한 분들은 언제쯤 해결할까요? 라이브니스 3번이 아니라 5번 해도 좋으니 3번이 아니라 5번 해도 좋으니 KYC 신청서 한번 떴으면 좋겠군요. 1149일째 채굴하고 있는 파이오니어다. 최근 중국도 KYC 시작됐다고 하는데 장기 채굴 KYC 미신청자 분들도 이제는 KYC 슬롯 열어줬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은 기다리라고 쉽게 말을 하지만 KYC 신청 슬롯조차 못 받은 사람들은 언제 뜰지도 모르고 아예 안 뜰 것 같은 불안감에 놀리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을 때가 있다.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거지만 일단 KYC 신청은 해놓고 기다리고 싶군요. 의심이 돼서 그런 거면 라이브니스 엄격하게 확인하는 과정 거치면 되는데 제 주변에 다른 분들 오래 채굴하신 분들은 KYC 통과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설령 통과를 했더라도 대부분 KYC 신청은 하고 기다리다 하더군요. 기억 없는 기다림이더라도 일단은 KYC 신청은 해보고 싶네요. 참여한도 도달로 나오시는 분들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봅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파이파파에서 물건 거래 시에 파이코인 가격은 500에서 600 그리고 불법 현금은 더 싸게 사지요. 저도 봤으니까 알지요. 사기도 조심하세요. 저도 생태계 매장 사장이지만 1코인에 1만원 받고 비중은 50%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다. 500개 생태계 매장에 참여를 했다. 제시한 1코인 가격도 1만원 이상이고 열성적으로 참여하시는 사장님 제시코인도 높고요. 또 100% 참여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경기가 안 좋은 이 현실에 참 난감하실 겁니다. 오픈 메인넷 올해라고 하지만 언제 될지는 기간 어찌 버티실지 잘 버티고 계시지만 올해 오픈 메인넷 안 되면 힘들 거다. 그리고 파이스토어에서 최소 코인 가격을 1만원으로 정해주셔서 그렇게 받고 있지만 파이팟받은 불법 현금 거래든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 이러니 아이폰 중고 거래 이런 가격이면 소식을 전하는 이곳에는 안 올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500원, 600원이 뭐냐. 오픈 메인넷만 되면 모든 게 정리가 되겠지만 그러므로 코어팀이 계획하는 모든 준비를 신속하게 빠르게 해주시면 좋겠다. 가격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GCV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현재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파이에 대한 처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폐쇄형 메인넷 날림해가지고 뭐 코어팀 스타일로 볼 때 규정 말하고 설령 안 지나간다. 100년 동결. 그리고 코어팀이 마음만 먹으면 마그 속도는 올리는 거 보고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다. 제가 볼 때 파이 현금 매입은 생태계 교란이다. 처벌이 마땅하다고 본다 해서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이슈화 시키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어딘가 입소문을 타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파이는요 법정화폐 교환 안 되고 다른 암호화폐 교환 안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파이를 갖다가 현금으로 구입하거나 또는 코인, 다른 코인, 타코인, 비트코인이나 우리가 뭐야 이더리움 이런 걸로 구매하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안 걸리면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솔직히 전 할 말 없어요. 안 걸리면 됩니다. 음주운전도 안 걸리면 되고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이렇게 해하고 이런 것도 안 걸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저 말이 맞는 말이에요. 다낭 여행 왔다가 우연히 택시 타고 지나가다 발견한 파이 매장이다. 다낭 시내에서 전망대 가는 해안가 쪽에 위치하고 있고 영업 중인지 폐업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전에 올린 거 보고 계시는 분 계실 것 같다. 중복이긴 한데 반가운 마음에 올린다. 파이 브라우저 앱이 보여서 짧게나마 대화를 해보니까 기사님 주변인들 30%가 파이를 채굴 중이라고 하더군요. 확실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쪽 파이 참여도가 높은 것 같다. 호이안과 다낭, 해변 쪽만 아직 다녔어서 시내 쪽도 더 보인다면 공유해드리겠다라는 이런 좋은 정보가 올라왔는데 이거에 따라 실제로 해외에 가면은 그게 조작이 아니라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우리가 테스트넷 노드 관련해서는 또 늘어났어요. 23 몇이었죠? 초반이었다가 234 388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뭐 일본과 한국 이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800대가 내일 정도면 깨질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29,700대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 일본은 한국도 뭐 한 300대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어요. 33,300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위권 국가가 계속 올라가는지는 좀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우리가 노드가 아니라 이제 그 메인넷 관련해가지고 마이그레이션 된 거로 한번 보면은 지금 오늘은 빵으로 떴는데 이제 9시가 좀 지났기 때문에 빵으로 아직 뜬 거고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자, 16일 연속으로 마이그레이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뭔가 죽지 않고 가는 이런 뭔가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힘들은 장난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6개월 단위로만 비교를 해봐도 작년 12월이 가장 피크였어요. 이때는 거의 그냥 매일매일 됐었어요. 이때만 해도 한 20일 연속 이상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며칠 하다 띵하고 한 10일 하다 띵하고 여기도 오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 정도 하다 또 띵하고 그다음에 그쵸? 그다음 여기 중간에 한번 빵 나오고 다시 띵띵하고 또 빵하고 띵띵하고 빵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16일까지 간 적은 없어요. 최근에는 근 6개월 사이에는 거의 최고 기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가 1년 단위로 봤을 때도 거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작년 7월 정도에 이런 적은 있었고 작년 6월이죠. 6월 6월 정도에 이렇게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 그 이후에는 거의 지금 12월 그 다음에 5월 이때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6월 다음에 12월 다음에 5월 이때 지금 5개월 만에 다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전체로만 봤을 때도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16일 연속된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초창기에 마이그레이션 막 했을 때 활성화됐을 때 뭐 이때 한번 22년 7월에 한번 쭉 가가지고 언제예요? 이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 9월쯤에 한번 8월 9월 뭐 이때쯤 그죠? 9월이죠 다. 자 9월쯤에 한번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이제 2022년도 12월에 한번 그 다음에 2023년도 뭐 이렇게 1월 2월 뭐 이때는 없고 그 다음에 5월 6월 이쯤에 한번 있고 23년도 그 다음에 12월쯤에 한번 있고 그 다음에 24년도 쭉 가가지고 16일 연속된 적은 거의 없었어요. 이게 지금 그래프가 좀 작아서 그런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은 16일 연속된 적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계속해서 마이그레이션이 조금씩 되는 그 힘으로 앞으로 쭉 나아가다 보면은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메인넷은 이제 불가피한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올해 안 되면 정말 실망 많이 할 거예요. 작년에도 올해 아니면 실망을 좀 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제 코어 팀이 언급한 만큼이나 진퇴양난이에요. 결국에는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이 메인넷을 향한 도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뭔가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